자, 12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의 수업에서 APM을 설치하고 그 활용으로 게시판을 직접 구성하고 뭐 글도 등록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웹파드를 같이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웹파드는 그림에 잘 나왔듯이 웹서버 상에서 우리가 웹브라우저에 뜨면 접속을 하면은 여기다가 우리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웹하드죠. 그러니까 웹하드에 파일을 등록을 해놓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제가 다시 그 파일을 내려받아서 수정하고 다시 올리고 요게 가능한 거죠.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웹하드를 직접 설치해서 운영을 해볼게요. 자, 웹하드도 역시 오픈소스인 에이작스 플로러, 그러니까 파이디오라고도 하는데요. 얘를 설치하고 운영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확인을 안 했는데 아까 게시판에서는 2메가가 넘는 파일은 업로드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2메가가 넘는 파일도 대용량 파일도 업로드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 볼게요. 자, 서버에서 이어서 앞에 수업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서버에서 서버 오셨어요. 클리어하고, 자, CD 해서 이제 같이 천천히 진행을 해보죠. 자, 원래 에이작스 플로러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역시 카페에 올려놓은 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앞에 수업에서 한꺼번에 받아놨으니까요. 자, 그 파일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cd 빠따따따 html. 자, 이 홈 디렉토리 가세요. 요거는 이제 xe는 그냥 두고요. 자, 우리 mv로 슬래시 루트 밑에 다운로드 밑에 pydir 요 파일은요, 요 파일을 1로 옮기죠. 이 파일을 압축해 볼까요? 타르 xfg죠. 그 py 탭 하면 압축이 금방 풀렸네요. ls 보면 자, 요 폴더입니다. 폴더가 요 폴더를 생겼는데,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접속할 때 폴더 이름이 이렇게 되면은 좀 접속하기 힘들거든요.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이 글자를 다 써줘야 되니까 얘를 좀 이름을 편하게 바꿔줄게요. mv로 이 폴더를 뭐 웹파드라고 볼까요? 웹파드. 이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접속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얘 웹파드 폴더 있죠? 웹파드 폴더에 소유주가 루트인데 얘를 일단은 707로 바꾸고요. 속성을 소유주도 웹 사용자인 아파치로 바꿔줄게요. 자, chmod 먼저 할까요? 707로 웹하드에 쓰기 속성을 주고요. 그리고 chown-r 아파치에서 웹하드 ls-l 보면, 자, 이제는 웹하드가 아무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웹하드에 이제 우리 일반 사용자가 접속해서 파일을 저장해야 되니까 이 권한을 아파치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관련 패키지를 좀 설치해 줄까요? 자, 일단은 ym으로 -y keep broken install php 다시 별표. 자, 이거는 뭐냐면은 php가 들어가는 관련된 패키지를 추가로 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오류가 좀 있거든요. 가끔 오류가 나니까 스킵 브로큰 하면 오류 나는 걸 그냥 넘어가고 그냥 설치해라. 설치할 만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엔터 칠게요. 엔터 하면 PHP 관련된 게 쭉 설치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오류 나는 게 이제 요건데 요거 스킵 됐습니다. 관계없어요. 스킵 돼도. 자, 이번에는
우리가 php-mcrypt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게 없어요. 센토스에는 -y install php-mcrypt. 그런데 얘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의 리파지토리에 있거든요. 거기 엑스트라 리파지토리에 있으니까요. 거기 ym으로 우리가 이제 -y 인스톨하고 epel-release 하면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도 지금부터 ym으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요거 깔아줄게요. 자, 그래서 요 패키지를 깔면 지금부터는 ym 하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패키지도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ym 할까요? mcrypt 해볼까요? 얘를 다시 설치하면 설치가 돼요. 이제 기다리시면 설치가 되죠. 이렇게 해서 레드 엔터프라이즈 것까지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설치가 되면 지금 레드 엔터프라이즈 그걸 받는 거죠. 그 설치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저장소 이름이 보여요. 그렇죠? 저장소가 EPL이죠.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allow override를 httpd.conf 안에 있는 거를 all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앞에서 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bi etc httpd conf httpd.conf 한 150 인행쯤 가면요. 이거 아까 바꿔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바꿔줬으면 지금 바꿔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빠질까요? 자, 웹 서비스를 재시작할까요? systemctl restart httpd.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웹브라우저만 있으면은 아무 데서나 접속해도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윈도우즈에서 접속했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리눅스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해 볼까요? 자, 가상모션 하나 더 실행해서 자, 리눅스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하죠. 오픈해서 자, 클라이언트 여기서 접속해 볼게요. 플레이. 뭐 이게 없으시면 그냥 호스트 OS에서 접속해도 됩니다. 아무 데서나 접속해도 관계가 없겠죠, 이제. 자, 맨 먼저 설정을 해줘야겠죠. 설정을 먼저 해주고 진행을 하죠. 자, 브라우저 띄우세요. 자, 사이즈는 여기는 100번이니까요. 100번 밑에 웹하드죠. 우리가 압축을 풀어놓은 게. 그러니까 좀 크게 해서 자, 192, 168, 111, 100 밑에 웹하드 이렇게 접속하죠. 자, 하면은 처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여기 워닝 나오는 건 괜찮아요. 얘는 오류만 안 나오면 돼요. 에러라고 하면 안 나오면 되고 나머지 잘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설정을 잘 했다면 저랑 동일하게 이렇게 잘 됐을 거고요. 자, 여기 보면 클릭 키어 있죠? 여기를 클릭할게요. 자, 그래서 설정을 진행할게요. 자, 우리 언어는 한국어가 지원되니까요. 클릭해서 중간쯤에 한국어 됐죠? 그리고 스타트 위저드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이제 설정을 해줄게요. 클릭. 자,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한데요. 먼저 이 웹하드를 운영하는 관리자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름이 어드민. 이거는 제가 만들어 준 거예요. 어드민으로 하고 비밀번호는 8글자 이상이어야 되니까요. 1, 2, 3, 4, 5, 6, 7, 8로 할게요. 똑같이 1, 2, 3, 4, 5, 6, 7, 8. 자,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옵션은 클릭해서 뭐 다른 건 그냥 두고 얘만 한국어로 바꾸죠. 한국어 되셨죠?
그리고 configuration storage는 이 클릭하셔서 자 얘를 클릭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얘를 하셔야 돼요. 얘를 클릭해서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마리아DB니까 MySQL 됐고 로컬호스트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게시판에서 썼던 XEDB 있죠? XEDB를 또 쓰죠. 유저는 XE 유저 있었죠? XE 유저. 우리 비밀번호는 1234였습니다. 자, 테스트 해볼까요? 트라이 클릭하면 잘 됐죠? 잘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DB도 설정을 했고요. 자, 마지막 add some user에서 일반 사용자를 한 명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CentOS로 할까요? 이메일은 적당히 할까요? 자, 디스플레이 네임도 적당히 센토스 사용자 적당히 누르시고 자, 비밀번호는 얘는 짧아도 돼요. 1234 1234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까지 다 완료를 했어요. 자, 누를까요? 인스톨 클릭 하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설정이 완료되고 웹파드 초기 화면까지 열리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가끔 이렇게 들어오면요 앞에 설정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웹브라우저를 완전히 닫고 다시 들어오세요. 그게 좋으세요. 닫고 모드 탭 닫기 다시 브라우저 실행해서요 다시 들어올게요. 그러면 웹파드 기다리시면 접속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우리 사용자가 센토스죠. 센토스 비밀번호 1234. 자, 로그인 하면은 접속이 됐죠? 자, 마이 파일을 클릭하고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면 자, 초기 화면이 납니다. 우리 아직 파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 해 볼게요. 오른쪽에 업로드 버튼 있죠? 업로드 버튼 눌러서 또 이 셀렉트 이 아이콘 눌러서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적당히 저는 센터 사용자에 일단 2메가 미만 올릴게요. 2메가 미만 파일을 열기. 자, 잘 올라가죠? 파일이 잘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이 파일을 어디서든지 다운로드 할 수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얘를 다운로드 하면 꼭 윈도우뿐 아니라 리눅스 어떤 운영체제든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이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웹하드 사용법을 완전히 알았고요. 자, 이번에는 그런데 좀 큰 파일을 올려볼게요. 제가 업로드 해서 2메가가 넘는 파일을 올려볼게요. 제가 이 파일 한 50메가 되는데요. 이 파일을 올리면 자, 이 파일은 안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웹하드는 2메가 파일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웹하드에서 그런 게 아니라요. PHP 설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의 PHP 설정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일단 브라우저를 다 닫으세요. 완전히 닫으시고 이제 서버로 가보세요. 서버 가서 PHP 설정을 좀 바꿔줄게요. 자, vi 에디터로 etc 밑에 php.ini 하면은 php의 설정 파일이 열리거든요. 자, 일단 행번호 볼게요. 자, 384행 정도 가볼게요. 자, 콜론하고요. 384 하면은 그 행번으로 갑니다. 자, 됐죠. 여기 보면은 맥스 익스큐션 타임이 30초인데 이게 대용량 파일이면 올리다가요 속도가 느리면 30초가 넘어가면 얘가 딱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 300 정도 늘려줄게요. 그리고 다시 ESC하고 672행. 자, 보면 얘도 8메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최대 몇 메가 할까요? 100메가 해볼까요? 최대 100.
100으로 써주시고, 다시 800행 가볼게요. 800행 업로드 맥스 파일 사이즈, 얘가 2메가 아니라 얘도 100메가 정도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최대 100메가까지 업로드가 됩니다. 물론 더 올리셔도 관계없고요. 되셨죠? 자, 저장하고 빠질게요. 자, 그리고 설정을 바꿨으니까 당연히 서비스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캐시 파일이라고 기존 내용이 저장된 파일이 있었어요. 변경 내용이 적용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일을 먼저 지워줄게요. 먼저 cd 바 따따따 html 웹하드 데이터 캐시 요 폴더로 가보세요. ls로 보면요, 여기 플러그인 들어가서 확장명이 ser 이 파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들을 지워줄게요. rm-f로 플러그인 별표 이랬으면 요 파일이 지워졌죠. 됐으면 다시 이제 systemctl 틀렸죠. systemctl restart httpd 하면 우리가 100메가로 변경된 내용이 적용이 됐을 겁니다. 자, 다시 외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해볼까요? 자, 다시 웹브라우저 띄울까요? 띄워서요. 또 들어가 보시죠. 아까 거기 웹하드. 자, 센토스 사용자죠. 센트OS. 아이고, 센토스 비밀번호 1234 해서 로그인. 자, 엔터 해서 들어가 볼까요? 자, 아까 그 파일은 그대로 있고요. 자, 업로드 다시 해볼게요. 업로드. 저 큰 파일을 올려볼게요. 자, 53메가 열기. 기다리시면 잘 업로드가 됐죠? 그래서 대용량 파일도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100메가 이상도 업로드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굉장히 좋은 기능 중 하나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파일을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뭐 이메일로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제 PC에 또 다운받았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요, 이 파일 선택해서요, 오른쪽에 공개 링크 아이콘 있죠? 공개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링크 생성 있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주소 같이 생기거든요. 요 주소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요 주소만 보내주면, 그러니까 이메일을 쓸 때 이 주소만 달아서 보내주면은, 밑에 이제 첨부로 보내주면 클릭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첨부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해볼까요? 그래서 클릭해서 여기다 바로 써줄게요. 주소를 제가 복사했으니까 컨트롤 V 해서 엔터를 땅 치면 바로 다운로드 되죠? 이해되셨죠? 파일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다운로드가 다이렉트 돼요. 그래서 이메일 보낼 때 방금 그 공개 링크만 보내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파일을 배포하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 혹시 추가하고 싶으시면요, 어드민으로 들어가면 돼요. 다시 지금 센토스 사용자잖아요. 클릭해서 이거 로그아웃 하면 로그아웃이 되죠. 자, 우리 어드민으로 들어갈까요? 어드민하고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로 했어요. 그래서 접속하셔서, 자, 되면은 엔터 있죠? 엔터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업로드 클릭해서, 아니 업로드 아니죠, 지금 어드민 이름 클릭하고요, 설정 있죠? 설정 눌러서 보시면 왼쪽에 유저앤 그룹 있죠? 유저앤 그룹.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사용자 눌러볼까요? 새 사용자. 새 사용자를 누르고 뭐 사용자 하나 더 추가해 줄까요? 뭐 this user 비밀번호 1, 2, 3, 4 1, 2, 3, 4 안되네요. 여기서 또 8글자 이상이어야 돼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됐죠? 그리고 요 버튼 있죠? 이걸 누르시면 또 사용자가 한 명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용자의 그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스탠다드 됐고 됐어요. 뭐 스탠다드 역할로 하죠. 그러면 스페셜 프로파일 스탠다드 이거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할 것이냐? 근데 스탠다드 일반 사용자니까요. 이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왜는 이렇게 안 눌러지죠? 자, 그리고 다시 왼쪽에 유저 그룹을 클릭하면 됐죠? 유저 그룹 다시 클릭하면 맞죠? 디스 유저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용자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회사라면 회사 직원들의 계정을 쭉 이렇게 만들어주면 회사 직원들은 우리 회사의 웹파드를 충분히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웹파드를까지 완전히 해봤고요. 자, 여러분이 직접 이번에는 비타민 퀴즈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웹파드를 완전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